2012년 6월 22일 새벽입니다. 지금 빨래하려고 세탁기를 돌리는 중이에요. 빨래를 자주 안 하니까 뭐 빨랫감이 많이 나와야지. 한 달에 한 번 돌리나. 하여튼 뭐 팬티 양말을 숫자가 많아서 그걸 그냥 계속 하라시면 계속 모아도 그래도 바닥이 안 나요. 한국 잘 살아요. 못 사는 것 같아도. 북한 같아봐. 양말 한 켤레를 살려면 한 달을 일을 해야 된다잖아요. 이제 여기 집에서는 마지막 빨래인 것 같습니다. 왜냐, 6월 26일 나흘후인가요? 나흘후? 며칠 후야? 3, 4, 5, 6 그렇죠. 나흘 후에 제가 세종시로 이사를 갑니다. 세종시 침산리로 가는데 상가 건물이에요. 지난 토요일날 우리 학당에서 영상을 촬영한 후에 오후에 가서 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참 잘 됐어요. 거기서 6개월 정도를 살아야 세종시에 제가 주택 청약 신청을 할 자격이 생깁니다. 그 뭐 이제 국가에서 주는 임대주택, 기초수급자들에게 주는 거. 그러니까 이 집에서 잘날, 이 집에서 이 촬영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마지막이거나 한 번, 두 번 더 하거나 뭐 끝나가고 있어요. 그 이사를 하려니까 이거 참혹합니다. 아주 다 까마득해요. 그렇다고 해서 까마득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뭐 한 70여 년 이렇게 살아봤으니 많이 다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돌아와도 그 힘드는 줄 모르고 이사를 잘 갑니다. 왜냐하면 생애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욕. 그것이 사는 것의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사를 간다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 새 집으로 간다. 근데 저는 그 새 집으로 간다는 이사는 딱 한 번 해봤어요. 딱 한 번. 집을 산 것은 딱 한 번인데 아들 이름으로 샀었죠. 저는 또 집을 가질 자격이 안 돼서. 그 집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데 흥진빌라인데 거기서 살다가 아들은 미국으로 가고 집 대출 받은 것을 제가 뭐 IMF 이후에 뭐 어려우니까 결국은 경매로 날아가면서 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갈 때 책장을 자기들 거 며느리 거 책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가져가고, 지금 있는 책장에 한 2배 되는 것이 또 있었는데 버리고, 하나는 저쪽에 보관을 해놨어요. 근데 책을 많이 버렸어요. 책을 그 빌라에서 밑에 차를 대는 곳에 그냥 던져서 막 버렸어요. 아까워 죽겠어. 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나이 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을 보겠어요? 이제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 것을, 아는 것을, 내가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니고 뭐 대학생 뭐 석사 학사를 가르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칠 정도 그걸 추리는 건데 책이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책 다 내버려서 이러는 사람이 요즘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책들이 다 영역이 틀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영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합니다. 무슨 소설류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일절 없고 전부 다 머리가 딱딱 아픈 책들이 많아요. 하여튼 연구소들이 많고 뭐 신학서적이 또 많죠. 신학을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뭐 철학이니 교육학이니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있고 하여간
책을 버리고 이 원룸에 들어올 만큼만 가지고 온 거죠. 여기서 7년을 살았네요. 어느새. 야, 많이 살았어. 많이도 살았고 7년을 살고 이제 세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매당에서 이사 올 적에는 하여튼 이삿짐을 제 형들급 사회형 그 형들급에서 그냥 거의 그냥 손으로 날랐어요. 거리가 멀진 않으니까 조그마한 차로 댕글댕글 그냥 날른 거예요. 저 옷장 저거는 어떻게 가져왔나 몰라요. 저 추락을 한데 누가 빌렸는가. 냉장고가 있고 이런 거를 가지고 오면서 그 절망의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 집이 뭐 경매돼서 이사 오니까 그 말할 수도 없죠. 집이라고 평생 그 한 채 사본 건데 그 집 사기 전에는 제가 돈을 제법 벌었습니다. 돈이 평생을 팍팍거려 봐야 1, 2년 새 평생 벌 거보다 2배를 버는 게 돈이더라고요. 돈이 들어오기로만 많이 들어와요. 이제 평생 힘들었지만 그 복구를 한 방에 다 해서 그때 집을 샀었고, 다행히 중요한 시기예요. 아들이 공부해서 결정적으로 취업해야 될 때 뒷단도리를 해주게 되었어요. 대학 때는 학비를 오늘 쩔쩔맸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차도 사줘서 마음대로 다니게 만들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그때 며느리도 차가 있었고 저도 차가 있었고 차가 다 있어요. 딸도 차가 있었어요. 딸도 대학교 다닐 때 차를 사줬어요. 그때는 형편이 되니까 내 식구인데 내 식구가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파트도 샀고 크진 않지만 좀 하나가 샀고 새 집이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경매돼서 나가서 아들은 없고 딸도 다 시집 가버리고 딱 혼자서 이 방으로 온 겁니다. 다 내버려라, 다 내버려라 하는 형들이 뭐하러 가져가냐, 100% 내버려라, 100%. 그런데도 또 내가 안 된다고 그 눈물이 흘렀어요. 막 그걸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버렸더라면 안 됐지. 그걸 가지고 이리 왔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는 것은 뭐 말하자면 경매나서 쫓겨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집보다는 커요. 제가 평생에 이 작은 집에 사는 건 처음이에요. 이상하게 내 집은 장만 안 했어도 가는 곳마다 집은 넓었습니다. 그 집 넓은 복이 있었어요. 아주 뭐 황당할 정도로, 황량할 정도로 넓은 그런 집들에서 거의 살았어요. 집을 살 때가 오히려 적었어요. 물론 또 아주 가난하게 뭐 아주 쪼그라져 가지고 뭐 옥탑방에 머리도 못 드는 방에 있기도 했고, 그 이사 이야기는 제가 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 그 많이 다닌 게 뭐 자랑이 아니니까. 그리고 미소 아버지가 그러대. 그 새벽종 할 때 아유 작가님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느냐고. 그래, 맞아요. 너무 궁상 떨 건 없다고. 그래,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걸 개념을 이해를 해보면은 새벽종이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좋으면 좋다라고, 아프면 아프다 그러는 거지. 그게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새벽종에서 비공개로 놓고 올리지 않았던 걸 싹 내버려 버렸어요. 아이고, 또 짐이 많으니까 창고가. 그래서 이게 외장 하드도 또 터지게 생겼어. 3000GB가 이거 다름다름하게 겁이 나가지고 싹 또 무대기자로 다 내버렸어요. 비공개로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기도는 내놓고 할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언이 될지 혹은 나중에라도 교훈이 될지 그리하여 이것을 영상에 담아 촬영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물론 목사님들 새벽 기도 때 그런 건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그건 그냥 영상까지 담아서 그렇게 보조는 안 할걸요. 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무슨 뭐 보태고 빼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제가 뭐 감추고 머리 쓰고 이런 걸 안 해요. 못해서가 아니라 하는 체질이 아니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야야면 아야야, 할렐루야면 할렐루야예요. 그냥 그대로예요. 돈이 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굶었으면 굶었습니다. 그냥 한 개도 안 속여요. 미소가 어쨌다, 뭐 현기가 어쨌다, 뭐 그때. 그러니까 애기요. 내가 애기라는 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애기 소리를 들었어요. 어린애같이 그냥 그대로. 근데 그거 뭐 떳떳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생활이 어려운 게 뭐가 불편한 것뿐이지,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 안 부럽다니까. 빌딩 있는 사람 안 부럽다니까. 나에게는 다른 게 있잖아요. 어린이들이라고 하는 소중한 친구들이 있고 벗들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또 글이 있고 미래가 또 남다른 미래가 있어요. 후손들에 대한 미래가. 하여튼 이제 이 짐을 꾸려가지고 세종시로 가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정해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이제 이렇게 화면을 한번 돌려서 이 자리에 넣어볼게요. 이게 책장인 이제 세 틀인데 또 이만한 게 또 있어요. 저쪽에 맡겨놓은 게. 그것도 가져와야 돼요. 복잡해. 책장 옮기는 거죠. 뭐 전부 다 이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책이 이렇게 또 있고, 이걸 미리 다 묶어야 돼. 여기 이제 침대는 좁아서 못 놓고 있었고 분해해서 저 밖에 내놨어요. 아이들이 와서 뭐 촬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쪽 서재를 미리 다 묶어서 이제 차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고. 심란해요. 냉장고 이게 큰 거라 뭐 요즘으로 좀 큰 것도 아닌데 이게 아침에 세탁을 한다고, 세탁도 뭐 자주 안 해요. 세탁한다고 해서 이제 영상 찍을 때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날 거예요. 나거나 저거나 이렇게 이제 거기 가까우니까 전체가 안 비치네. 이렇게 생긴 서재. 이 이삿짐이 다 서재죠, 뭐 말하자면. 네, 이걸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기가 막혀요. 이 나이에 뭐 살겠다고 이 짐을 끌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은 나에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키워야 될 보호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있다면 가야지 애들을 키울 거 아니야. 이사를 할 적마다 가래야 아이들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나 하나 살려고, 내 몸뚱이 살자고. 이번에 참 여기서 많이 느꼈네. 내가 만일에 손자 손녀들하고 산다면, 내가 보호자라면, 엄마 아버지도 없고 내가 딱 보호자, 할아버지가 보호자라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살림을 끌고 어디로 가는 데 있어서 전혀 그 낙담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키울 대상,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까 무언가 이거 왜 이사를 가나? 그럴 때 느낀 것이, 이게 친손녀하고 친손자하고 약간의 그 차이로구나. 내가 그 미소, 현규, 후소리, 운경이, 희원이 얘들을 내 손녀딸이나 손자들보다 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오히려 얘들을 더 사랑하는 듯 싶어. 그건 뭐 가까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겠지만 마음도요. 얘들은 나를 잘 따르는데 내 친손자 친손녀 애들은
따르는 것도 아직 모릅니다. 아직 뭐 얘들보다 좀 어리고 뭐 스카이프로 전화하고 그러는 것도 몰라요. 딱 한 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개설은 돼 있는데 그것도 아빠가 하라 그래야 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 지금 있는 아이들 걔들이 이제 나의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살 이유도 없고 이사갈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사랑할 대상이 거기에 있어. 세종에 있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힘이 든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사를 하려니까. 왜죠? 이 집이 무슨 뭐 사다리차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포장이사에다 뭐 돈을 덜컥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거 내 손으로 이거 날라야 되는 짐을 묶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짐 묶으려고 끈이랑 뭐 다 사다 놨어요. 이제 이걸 짐을 하나하나 묶어야 되는데 묶어서 어디다 쌓아놓을 데가 없어. 묶고 뭐 어떻게 먹고 옹삭달싹을 못하니까. 그러나 가는 곳은 그건 좀 넓어요.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부족한 대로 와서 촬영도 하고 엄마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있고 밥도 해먹기 괜찮고 우리 세종민속학당 세림 그 자리보다 뭐 많이 적지만 그래도 하여튼간에 여기하고는 여기보다는 많이 좋아져요. 그렇게 이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있으면 어떤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도저히 만일에 촬영장에 문제가 생기면 비상대책이 없어요. 아이들 다 집 있지만 그건 촬영하기에 그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촬영장이라는 거는 좁아도 차라리 이 방이 훨씬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앞에 그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이 거리도 있어야 되고 분위기가요. 그냥 뒤에 배경이 주방보다는 소재라든가 무슨 현수막이라든가 꾸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남의 살림을 가서 이렇게 저렇게 뒤치고 막 제키고 뭐 옮기고 할 수도 없고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안정감이 없어요. 이 방은 안정감이 딱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이라 원래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되면 아주 그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이제 아이들이 평일에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과 같이 한국에 없는 최고의 프로젝트를 또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 신문 읽기입니다. 신문은 일독백독입니다. 일독백효과예요. 신문을 잘 보면은 책 100권 보는 것 같아요. 신문 하루치에. 그거 맞아요. 신문이 아주 좋은 스승입니다. 근데 세상들이 그걸 몰라요. 신문을 보는 법이 있어요. 신문을 교육으로 볼 수도 있고 효로 볼 수도 있고 체육으로 볼 수도 있고 문화예술 무엇으로도 보는 각도가 있어요. 그거를 어린이와 미래와 과학과 문화와 교육 차원에서 보는데 인성을 기초로 보는 겁니다. 맞아요. 똑같은 그거는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신문 읽기 종편에서 하는데 되게 정치로 봅니다. 정치로 보고 물론 국가적 관념에서 보죠. 그런데 어른 대상이지 어린이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어린이 대상의 신문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원래 워싱턴 포스트인가 뉴욕타임스인가 NI라고 신문을 통한 교육 그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영국서 시작됐는가. 하여튼 신문 활용 논술 교재라고 하는 게 NIE예요. 제가 그 명함에 보면 NIE 논술 교재 4권의 저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 신문을 알면 아이들의 성장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내가 부모들에게 설명을 조금씩 하지만 자기들 다 안다 그러니까
알지. 아는데 아는데 상위로 아는 게 아니라 중위로 알아. 상중하 메타코그니션. 100점 아는 위에 다시 100점을 쌓아 올라가는 제대로 아는. 그 신문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문을 국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 거로 확대해야 됩니다. 내가 일본어 왜 할까요? 그 일본 신문을 봐야 되니까. 중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 세 가지는 지금 초등학교 때 접하지 않으면 평생 접하기 어려워요. 초등학교 때 버리면요 영원히 버립니다. 그 공부가 안 돼요. 이제 땅제 바빠서.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미, 중, 일 이 3개국에서 한국까지 4개국어 정도 뭐 안녕하십니까 정도만 해도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문을 봐야 됩니다. 그 보는 방법이 뭡니까? 요미우리나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같은 거 보려면 뭐 한 달에 뭐 5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래요. 뭐 비싸게. 하여튼 비싼 걸로 알아. 배달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판으로 봐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역시나 신문은 인터넷판이 아니라 종이신문으로 봐야 그래야 신문 내 뭐라 할까 신문의 진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문을 과외 공부 뭐 체육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미술도 하고 뭐 태권도 혹은 뭐 영어 많이 하죠. 스피치 뭐 무용 별거 다 하죠. 신문 과외 한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건 이야기하라고 지금 신문 과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국제화 시대에 이 글로벌 우주 시대가 열리는 지금 성장하는 데 있어 미래의 주인으로서 아주 뭐 엄청난 내공이 길러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방에 가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는 보니까 아빠 일 나가고 엄마 출근하고 그러면 잠깐 몇 시간 공백이 있더라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럼 어디 그것도 뭐 다른 걸 가르칠 수도 있는데 무용을 가르치든가 뭐 악기를 가르치든가 가르칠 수도 있는데 뭐든지 가르치려면 쉽지 않아요. 그 이제 음악도 악전을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죠. 제가 작곡도 가르칠 수 있어요. 아이들. 내가 그 악기에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르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노는 거에 놀아. 스카이프 켜놓고 놀듯이 아이들과 같이 오후 시간을 노는 겁니다. 아 나이 잔뜩 처먹고 할아버지가 모래 애들이나 보는 거지. 애들 보는 애기 보는 게 말하자면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 보는 할아버지로 그러면서 그냥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데 지금 이 글쓰기를 이제 늦어갔거든요. 얼른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면 금방이야. 어떻게 8월달 미국 가는 게 그렇게 금방 다가올 줄이야. 다음 달에 이제 한 달 남았어. 야 이거 4주간 지나면은 가는 거예요. 이거 금방이야. 한번 있어봐. 그러네. 4주 지나면 가네. 이번 6월 마지막 주일이네. 이번 토요일이. 7월 한 달 남았어요. 그거 가기 전에 아이들 글 쓰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왜? 그 미국까지 갔으면 취재 한 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취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게 아이들 이거 아주 지금만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미국 가가지고 와서 신문 한 판에 자기 얼굴 내고서 자기가 취재를 하는 거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우선 어린이들에게 글 쓰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4주면은 글 쓰는 훈련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제는 딱 하나를 가지고. 어제 미소한테 내가 얘기했거든요. 소리한테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어제 미소하고 스카이프로 얘기한. 이야기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기억,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는데, 자, 글을 쓴다면 이 글을 쓰는데 요만한 책 사이즈에 쓸 거냐, 더 큰 책 사이즈에 쓸 것이냐, 요만한 책 사이즈에서 이제 신국판이에요. 신국판. 여기다 쓸 것 같으면은 줄 간격을 얼마로 쓰느냐, 글자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수하고 잣수가 나와요. 한 면에 들어가는 잣수가 신국판에 190줄 간격해서 11호 할 것 같으면 700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책 설계 예법이에요. 이게 700자가 나와서 300쪽짜리 책을 낸다면 37, 21만 자를 써야 돼요. 400자를 하려면 28만 자를 써야 돼요. 그럼 한쪽에 700장씩인데 어떻게 카테고리 섹션 장, 절, 부를 나눌 것이냐. 그래서 하나의 큰 제목 아래 작은 소제목 5개를 붙인다. 가령. 그러면 그거 뜯어보면 일부가 이야기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기억,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삼계탕집, 처음에 삼계탕집에서 만났으니까 커서는 그리고선 해상으로 드라마 산넘어 남천, 이건 소제목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아나운서, 꿈 아나운서, 그거 이제 세 개 됐나요? 그 다음에 보리공원, 그리고 영상, 이렇게 하면 5개가 돼요. 그럼 하나를 2쪽씩 쓰는 겁니다. 2쪽씩. 그러면 2면씩이잖아요. 그게 5개가 모이면 10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기억. 예를 든 거예요. 미소를 예를 든 거예요. 소리는 소리대로 웅덩이 다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제 내가 예시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이 아무리 악을 써도 처음에 2쪽 쓰면 많이 씁니다. 2쪽이면은 1400글자인데 지난번에 시의에 최고 많이 쓴 소리가 1172글자 썼어요. 소리가 970글자인가 뭐 928글자인가, 그 현규가 700몇 글자, 희원이가 330글자. 이거를 다시 갖다가 다시 삶는 거예요. 글은 한 방에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 책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썼지만 지금이야 단방에 다 쓰란 거지. 아하, 내가 지금 10면을 쓰겠다. 한 방에 다 써요. 딱 배치가 딱 돼. 그럼 어디 가면 이제 소제목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기까지에는 수십 년 습작의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2-3장 써가지고 오는 것을 다시 읽어보고서 뭐가 빠졌다고 보충해서 대화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걸 다시 그대로 써. 그러면 그것이 한 5장 늘어나요. 그 두 번째 주에 그 5장 늘어난 걸 보고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은 7-8장 나요. 3-4주가 되면은 10쪽짜리 하나의 카테고리가 완성됩니다. 이거를 글 쓰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알기에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그거 돼요. 왜? 내가 선생 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도 연구를 해서 그래서 선생이라면 아주 내가 그냥 목이 말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가 이 글쓰기를 이걸 가르쳐서,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6학년 올라가는데 곧 글을 한 똑떨어지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가도 그걸 어떻게 구성된다는 걸 아니까 한 판, 자, 신문 한 판이면 만자에 만자에다가 사진 배치하고 어쩌고 하면 7천자, 9천자. 밑에 광고를 하나 깔 것 같으면 한 8천자, 6천자 돼요. 그럼 6천자, 8천자를 꾸미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링컨 기념관 얼마, 백악관 얼마,
제퍼슨 기념관 얼마 간단한 이야기를 꾸미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이유, 그 아이들을 그렇게 좀 지도를 해보고 싶어서 그냥 이제 근데 그 지도한다라고 애들이 부담을 가니까 재밌어, 아이고 좋다 이러는 애들이 반반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재밌게 뭐 할아버지한테 와서 뭐 빙수 먹고 놀자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그걸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컴퓨터가 없잖아요. 이거를 연필로 쓴 걸 지우고 고치고, 이거요 한 번 쓰고 나면 고치는 게 30번 고쳐야 돼. 30독을 해야 돼. 또 고치고, 여기 문장 이상한 고치고, 뭐 저거 채워놓고, 뺄 거 빼고, 또 끌어다 놓고, 또 자료 갖다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월남이 상제 이런 책을 5권인데 이걸 한번 쓰려면요, 이게 최하 50독, 최고 100독을 하게 됩니다. 작가들이요, 이게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한 군데 어디 이상한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5권이 다 매끄럼하게. 그래도 남들이 보면 티가 보이고 돌이 섞인 돌 섞인 밥이 돼요. 못 먹어요, 음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부단하게 이거를, 아이고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훈련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가서 어울리게 한다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내가 재보니까 조치원에서 소리미순의 집까지 15km 정도 돼. 그리고 다시 또 조치원에서 현교 거기 희원이 그 동네까지 그것도 한 15km 가까이 돼.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신도심까지 은경이네 집에서 소리네 집 거기까지 한 13km 돼. 15km 정도 돼. 그러면 내가 몇 시? 그럼 가가지고 15km를 가서 삼각형 한 군데 들려서 또 한 군데 들려서 이리 오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오. 매일이니까. 야, 그럼 너들 말이야, 버스 타고 올 수 있니? 내가 위소한테 물어봤어요. 올 수 있대.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 조치원에 버스 내리는 데로 나가면은 은경이 걔들도, 그 매일 안 오래도 되는 거니까. 오는 아이들만 가지고 신문 읽기 하고 글쓰기 할 거니까. 하나 오면 하나, 둘 오면 둘, 5 다 오면 5 다 오는 대로. 그러면 갈 때는 누가 와서 데려가야 돼,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뭐 소리나 미소 같은 건 간단해요. 소리 아버지 회사가 조치원이니까 거기서 들어갈 때 데려가면 되고, 또 소리 아빠, 미소 아빠 회사 소리 아빠도 농장에서 일하다가 데려가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제 은경이네나 현규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그럼 또 버스를 잘 태워 보낸다든가 내가 가서 하여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이거는 스타를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어 현규가 바라는 배우 탤런트를 시킨다고 한다면요, 확률이 100분의 1, 1000분의 1이 100명에 1명, 1000분의 1, 1명이에요.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99%는 100명이라면 99명에게는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허용된 것을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명이면 200명의 효과가 나는 거예요. 1000명, 2000명. 이 아주 단단한 기반을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생애의 지식의 기반, 거기에다가 인성을 깔아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기가 막힙니다. 이거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 소리 아빠가 시간이 좀 낼 수 있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다 가요.
낼 수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특징이 인슐린 주사 맞는 당뇨 환자인데 근로능력 불가 판정자 아닙니까? 조금 힘든 일을 할 것 같으면 쓰러져요. 왜 쓰러져요? 저혈당이 되니까 그래요. 아주 제가 그냥 그 뭐입니까?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호호하고 웃어도. 그러니까 계속 쉬면서 뭘 하고 쉬면서 뭘 하고 그래야 돼. 이게 근데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렇게 강행군을 좀 해두고 견디긴 했는데 저녁에 막 골아 떨어지죠. 골아 떨어지죠. 그게 걱정이라서 사위하고 딸하고를 오라고 할 건데 이제 올 거예요. 근데 걔들이 와가지고 뭐 손님 같아가지고 뭐 얼마나 하여튼 어이구 이제 세탁기가 이제 탈수가 되려는가 보네요. 펑펑펑 소리가 나네. 빨게 없어가지고 빈 세탁기를 돌릴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저기다가 그냥 지난번에 덮던 이불을 하나 집어넣고 빨아. 괜히 빠는 거예요. 괜히 안 빨아도 되는 걸. 세탁기가 빈 세탁기가 또 돌릴 방법이 없어. 더 빨래를 그냥 가져갈 수도 없고. 자, 30분이 조금 넘은 듯 합니다. 예. 이번 주간을 우리가 잘 넘겨야 해요. 어찌 보면 이사하는 것이 우리 세종영상학당에도 큰 일이죠, 뭐. 그래도 참 기분이 좋은 것은 이제는 실내 촬영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엄마들도 아빠들도 와서 앉을 자리가 있다. 촬영은 촬영대로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해 먹을 때 그쪽에서 뭐 그렇게 가스불 뭐 이렇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옆에서 해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 그냥 그런 대로 내 손이 내 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미국에서 아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그래. 근데 저기 어째 영상 그래 잘 있어. 일어나셨네. 저기 뭐 통화를 하고 저녁을 잠깐 어디 뭐 나가서 먹고 오려고 간단히 그래서 일찍 들었어요. 이 시간에 일어나 계시네? 아유, 벌써 일어났지. 네. 그 아버지 그 폴로 모자 시리즈 있네. 지난 저기 영상에는 또 핑크색 쓰고 계시더니 지금은 또 녹색이네. 그러니까 녹색, 청색,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의 모자가 그런 티가 다 있어. 선물 준 거야? 그렇게 선물 줬어요? 아니 선물 준 게 아니라 싸. 이거를 이제 모자가 15,000원 주고 티셔츠 이런 거는 3,000원씩 싸. 그래서 그럼 그게 진짜 상표가 아닌가? 상표는 폴로인데 어떤 게 모자가? 여기구나. 짝퉁이구나. 모자가 폴로예요? 여기 이게 이거 말탄 거 줄리어스 그랜트 같은 이게 폴로 상표예요? 네, 폴로 상표 원래는. 그렇죠, 폴로 상표. 그럼 짝퉁이요. 좋아. 별로 표시 안 나고 뭐 괜찮네. 색깔 별로 있구만 그게. 괜찮아. 아니 그 W하고 T가 뭔지는 그래서 아셨어요? 나중에? 알았어. 어떻게 너 어떻게 아냐고? 아니 저 아까 좀 전에 영상을 언뜻 봤거든. 봤는데 그 촬영을 몇 시에 하세요? 그런 애들 데리고 촬영을? 애들이 촬영을 10시부터 하지. 10시부터 한 3시까지. 3시까지.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점심 먹고. 엄청난 작업이지. 토요일날 오전 10시 드시면은